그때도 건설 경기가 갑자기 확 죽기 시작하더니 야, 아파트도 깎아주네. 안 팔리니까 이태리 대리석으로 업그레이드. 아파트를 사면 차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벤츠나 BMW는 진짜 비쌌거든요. 같이 겸상을 못할 정도로 소득 차이가 생겨버렸죠. 이번에는 그럼 과연 확 대세 하락일까? 다시 이 겨울이 지나면 또 올라갈까? 와, 그런데 저희 학교 친구들도요. 네. 그리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요즘 집을 사요. MZ세대들이. 왜? 바로 이런 경제 과외 같은 공부해서 집을 사는데 이번에 통계가 발표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최근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파트 경매를 낙찰받는 비중 중에 근 30%가 20, 30대예요. 걔네가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물건 분석을 해서 아파트가 유찰되면 반값이 다시 되고, 그죠? 다시 또 한 번 유찰되면 또 반값이 되잖아요. 그거를 잘 물건 분석을 해서 그거를 사는 거예요. 난 그 돈이 어디냐고. 그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니까 자기 돈에다가 일부 대출받을 수 있는, 그래도 잡힐 듯한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 MZ세대들이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대출로 사요? 근데 이렇게 유찰 몇 번 되고 나면 5억 밑으로 떨어지니 이거는 대출을 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투자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찰받은 매물의 30%가 30세 이하가 낙찰받았고요. 오호.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20대, 30대 낙찰률이 30% 육박해요. 근데 이거 경매도 공부 엄청 해야 된다며. 엄청 한 거죠. 애썼네. 또 경매 또 쉽게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한테 홀라당. 그런 건 조심해야죠. 그건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런 공부가 요즘 필요한 이유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알고 투자하고 대비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2023년 1분기가 끝나갑니다. 네. 근데 2분기가 열리잖아요. 네. 앞으로의 경제 상황. 너무 멀리 얘기하지 말고 그냥 2분기만 얘기해 보세요. 2분기. 네. 4, 5, 6. 4, 5, 6. 4, 5, 네. 6. 네. 1분기보다 더 안 좋다. 그거 왜 시키셨어요? 인상 쓰실 거를. 뭐 어떡하겠어요. 뭐 상황이 그런 거예요. 부동산, 건설 경기 더 안 좋아지고 미분양 늘어나고 물가 미분양 조금 해결됐다고 막 신문에 나던데? 수도권은 좀 낮았는데 그 건설회사들이 분양가 깎아주고 에어컨 그랬어요? 설치해주고 바닥도 바꿔주고 한다고 해서 근데 지방은 더 쌓여만 가네. 그래서 전체 물량은 1분기가 6만 9천 세대가 미분양이었는데 이제 벌써 7만 세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입니다. 부동산 예. 시장 현 상황과 전망. 이거 무슨 논문 제목 같은데요. 내수 경기의 큰 축, 건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새 대형 건설사가 시공권을 포기한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시공권을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지방에는 아직도 미분양이 쌓여만 네. 간다고 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부동산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 네. 거래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야지만 거래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값받고 파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야 집을 내놓는 거고 그치. 그리고 저 정도 가격이면 사도 괜찮겠는데 그렇지. 라고 생각해야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지금 거래 절벽 중에 절벽 오브 절벽까지 오게 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거는 엄청 떨어진 가격에 내가 파는 셈이 돼 라고 생각하니까 매물도 안 나오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같은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데? 부동산은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과정에서 당분간 지어봤자 새로 아파트 판매가 안 되겠구나 생각한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시공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안 지어요. 그동안 토목공사하고 한 거 안 받을게요. 한 거예요. 손해가 나더라도 털었어. 네. 그것도 말하자면 시공권 손절이네. 손절이죠. 그 대우건설 사태가 제일 유명했는데 지방에 440억 들여서 벌써 조성하기 시작한 그 금액을 포기했어요. 우리 안 받아도 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하면 더 큰 손해가 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언제 정확히 있었었냐면 2009년에서 2010년도에 딱 지금 모습이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후. 오케이. 그때도 건설 경기가 갑자기 확 죽기 시작하더니 세상에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파트를 깎아준대요. 분양권을
그랬는데 야 아파트도 깎아주네 안 팔리니까 그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몇 주 지나니까 깎아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원래 바닥이 마룻바닥이었는데 이태리 대리석으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벽도 그냥 도배나 해주겠다고 했는데 와. 벽도 대리석으로 업그레이드. 야, 그래서 저도 그때 사회생활 할 때니까 야 지금 사면 그래도 인테리어 공사하고 하는 비용도 빠지니까 분양가도 할인해주고 괜찮겠는데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되게 바쁜 상황이라서 결국 계약을 못했는데 천만다행이었던 게 왜? 그리고 났더니 그 몇 주 지나고서는 아파트를 사면 차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길 가면 외제차들 흔하지만 그때 벤츠나 BMW는 진짜 비쌌거든요.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10년에서 9년. 나 그때 뭐 했지? 아하. 아트 스피치 책 쓰고 바빴네. 아 바쁘셨구나. 아이고. 바빠서 난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 저야 이제 경제 공부한다고 부동산 동향 조사하다가 알았던 거죠. 이거 아는 사람 드물었어. 그때 유튜브도 없고 맞아요. 신문만 갖고는 이런 정보를 캐치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몰랐어. 그래서 이때 바로 네. 아파트를 할인해주고 차도 사주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 분양사가 부모야? 차도 사줘. 얘따 차 가져라. 그런데 얘들아 도배해줄게. 그때 제 대학 동기들 막 이제 결혼하거나 사회생활 했던 애들이 양분으로 나눠졌어요. 앞으로 부동산은 이제 대세 하락이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전세 살자. 더 떨어질 거다 생각한 친구가 있었고 반대로 야, 이 정도면 많이 깎아준 것 같고 세상에 차도 준대. 그래서 샀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집단이 지금 완전히 희비가 엇갈렸죠. 같이 겸상을 못할 정도로 소득 차이가 생겨버렸죠. 아,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겸상하면 한쪽이 상처받아. 상처받거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과연 확 대세 하락일까? 다시 이 겨울이 지나면 또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제학자들, 뭐 부동산 전문가들 다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겸상 논리로. 겸상 논리로. 겸상 논리. 네. 겸상이냐 아니냐. 네. 지금이 말하자면 그런 시점처럼 보인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되게 크리티컬 포인트네 그거. 주부님들께 아주 비법 하나 알려드리면 뭐. 아파트도 와인처럼 빈티지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야? 몇 년 산 아파트. 그게 제일 맛있어. 와인, 몇 년 산 와인이 제일 맛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있지. 아파트도 몇 년 산 아파트가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2010년, 2011년 정도의 준공일자를 받은 아파트들이 빈티지가 제일 좋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부터 아파트 가격만 깎아준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줬다고 했잖아요. 안 팔려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준공 완료가 된 아파트들은 지금 가봐도 요즘 새 아파트들하고 거의 질적 수준이 비슷해요. 와, 이거 새 아파트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우리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됐는데 정확히 준공일자 쳐보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시기에 그때쯤. 네, 그때쯤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럭셔리 하우스에 들어갈 만한 인테리어를 일반 아파트에 일반 넣어준 아파트 거예요.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혹시 이사하실 때 빈티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또 하나 힌트 드린 거지. 2023년부터 분양하기 시작한 아파트도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빈티지가 좋아지는 거죠. 이런 걸 어디서 들었습니까, 얘기들? 난리 났어 아그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파트 그 중위 가격 네. 이 21개월 만에 10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진짜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죠.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많이 떨어졌던데. 많이 떨어졌어요. 지역에 따라서 급매물 값은 거의 반값에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반값에 나와요. 진짜? 네. 급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떤 식당을 크게 하셨는지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안 됐어, 뭐 안 된 거야. 그래서 집을 빨리 처분해서 지금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던지는 매물들은 거의 반값도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신문에 나와서 그 동네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없다. 대신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는 것이 뭐 그 어떤 얘기 중위가
예. 어떻게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 순간? 동네 아파트가 5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일 싼 거부터 제일 비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일 싼 거 하나 없애고, 제일 비싼 거 똑같이 하나 없애고, 그 다음 싼 거 없애고, 그 다음 비싼 거 없애고, 딱 가운데 하나 남겠죠. 그게 중위 아파트 가격이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21개월 만에, 21개월이면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만에 네. 10억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맞습니다. 기사가 났네요. 네, 이제 서울에도 아파트 하나 살려면 웬만하면 10억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9억 정도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꽤 있겠네가 되는 거죠. 네. 저희 작가님이 아마 자기 개인적인 걸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까 힌트 드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2009년도 가지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처음에 2009년도에 워낙 경기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먼저 부동산 그치. 경기부터 살려보자고 정책 지원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특례 보금자리돈 나왔죠. 네. 그걸로도 아파트가 안 팔려. 그랬더니 분양가 할인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분양가 할인 들어갔고 그걸로 안 팔려. 그랬더니 시스템 에어컨 공짜로 놔드릴게요. 대리석으로 분위기 바꿔드릴게요. 비슷해지고 있어. 그렇게 됐죠. 이제 마지막 뭐만 기다리면 된다? 차. 차를 기다리면 돼요. 그럼 바닥 찍은 거예요. 차를 안 준다 하면 다른 뭐라도 주겠죠. 예. 뭐 우리 뭐예요? 요즘 옷 그 저절로 냄새 빼는 거 스타일러 이런 걸 또 껴준다든지 뭘 더 준다. 아 그러면 드디어 바닥 다 졌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출 부분을 봅시다. 네. 이자 비용 지출이 28.9% 늘어나서 2006년 이래 역대 최대 증가폭. 그러니까 이자 비용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하느니 금리를 동결하면 왜 이렇게 지금 그 영끌족들 있잖아요. 대출 많이 얻어서 지금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은 추락하고 있고 이게 또 이 중간에 낀 거예요. 아파트 네. 가격은 추락하고 은행 금리는 올라가서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급여는 떨어뜨리고 예. 있으니까 떨어지니까 이자 비용 부담은 엄청 강해지고 맞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을까요? 그걸 숨쉬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걸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숨통이 지금 튀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또 중요한 아니, 말씀 뭐 하나 누구나 드릴게요. 해당되는 건 아니지 또. 맞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건데 아파트 빈티지 말고 하나 또 비법 하나 또 알려드리네. 무조건 어떤 금융 상품은 반드시 내가 활용해야 된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뭐요? 정부가 한시적으로만 판매한다든가 정부가 예산을 요만큼만 확보해서 이거 소진하면 우리 더 이상 안 해요라고 하는 건 왜 그런 거다? 파격적인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시적이고 한정된 금액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얼른 알아보고 해야겠네. 해야 신청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동안 이 은행에 여러 대출 좀 받으려면 뭐 무주택자이고 뭐 무슨 뭐 3대가 같이 살고 뭐 5만 가지 그런 거 많잖아요. 많지. 그런 거 다 제거해 줬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받을 수 있어요. 단 9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형 아파트를 그래, 가질 수 있게.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채 아파트 구매한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아파트를 혹시 지금 구매해서 영끌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이런 건 신청하시는 게 좋고 이미 국가에서 올 한 해 동안 이만큼 예산을 우리가 쓰겠습니다라고 한 게 한 달 만에 3분의 1이 소진됐어요. 네, 알고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혹시 대출 받으신 분들, 특히 9억 원 이하 아파트 대출 받으신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뭐지? 한번 쓱 들었다면 지금 은행에 뛰어가셔서 자료 다 서치하시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주식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옮겨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왜냐하면 금리가 연 3%로 어쨌든 4% 막 5% 6% 가다가 내려갔잖아요. 이게 네. 은행 예적금 한때는 왜 또 주식에 있는 돈을 빼서 은행으로 은행으로 넣었어요. 갔죠. 네. 지금 또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주식으로 가는 건가요? 가고 있나요? 어때요? 일부 조금 왔다는 거고요. 이제 주식시장으로 예전처럼 한 1, 2년 전처럼 많은 돈이 오지는 아직은 않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처럼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뭐 그만큼 올라가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가 지금 다시 주식시장을 온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이유가 3%대 예적금 이자 받아서는 물가 상승률 고려했을 땐 손해잖아요. 그럼 거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3%면 손해인가? 그럼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5%대인데
아, 물가 상승률. 그렇죠. 이자는 3% 받아서 100만 원 저금했던 거 3% 받아서 103만 원이 됐는데, 근데 물가는 5% 오르니까 옛날에 100만 원 주고 살 만한 물건이 105만 원 된다는 거니까 예금에서는 그 물건 못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예금도 답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옮겨오신 분들도 계시고. 주식시장이 잘 될 리가 없지. 기업의 성과가 매출이 반토막이고 영업이익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기업이 무슨 성과가 있다고 주식해서 돈을 벌어.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자기가 잘 골라보겠다고 하시는 그러다가 분들인 망하지. 거죠. 예. 아니 왜 이렇게 비관적이세요? 아니 일반인은 무슨 옥석을 그렇게 잘 가려요. 잘 가렸으면 작년에 그 코로나 끝나고 주식시장 그렇게 화랑일 때 손해를 봤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진짜 속상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감정을 섞었네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저 솔직히 네. 얘기해 보세요. 이게 오두가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은행 금리가 뭐 높아. 근데 내가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다 넣었어. 무슨 현금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주식 조금 한 70% 떨어진 거. 그거 간신히 걔 구사일생으로 구해갖고 와서 여기서 만회하려고 봤더니 은행 금리 5, 6%, 6%가 사실 몇 개월 안 갔잖아요. 무슨 뭐 2년이 갔어, 3년이 갔어. 잠깐 있었던 거죠, 잠깐. 네. 그런데 다시 떨어졌어.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있어. 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 시중에 오갈 데 없는 돈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최근 그래서 일부 오르기 시작한 게 또다시 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금 얘기 해드렸었는데, 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시국 때 대표적으로 선택하는 품목인데, 오두가도 못할 때? 네, 아유 주식도 불안해. 그래? 예적금도 지금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야. 앞으로 경제가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면 대표적으로 흘러가는 경로가 금인데, 지금 얼마예요? 어우 금값이 연초 대비 엄청 올랐었죠. 한번 봅시다. 네. 진짜요? 네. 올랐어요? 자, 최근 3개월치. 네. 오 마이 갓!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요. 아니야. 근데 이때에 비하면 아직 이때가 최고치. 아, 그 코로나 터지자마자나 그 이후 때에 비하면 그렇죠. 그런데 또 올랐네. 10년치를 보세요. 이렇게 높을 때가 있었을까요? 지금 구간에서? 옛날에 2013년 요때는 거의 4만 원이 안 됐었네, 금값이.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정점을,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정점까지 올라온 거의 거죠. 두 배네. 두 네. 배. 막 또 오르니까 또 사고 싶지? 사면 안 돼, 또. 늘 내가 알면 늦어. 아이, 진짜. 한동안 금이 괜찮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금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외화 예금. 내가 우리나라 원화로 예금하면 그걸 달러 통장이라고 흔히 불러요. 네. 달러로 바꿔서 예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이자율 플러스 환차익까지 나에게 입금해주는 게 있거든요. 달러가 강세일 거라고 예상됐었을 땐 그런 금융상품에 저금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금과 외화. 네. 돈 있는 얘기요. 그게 돈 있는 사람들 얘기요. 아유, 뭐 어쨌든 그래도 뭐래도 조금 움직이려면 알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이거 오갈 게 없는 돈이 꽤 있네, 그럼. 아,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 가자니 위험하고 네. 은행에 가만히 있자니 물가를 못 따라잡. 그 물가 따라잡으려고 막 또 막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보다 그래도 그나마 3%라도 주저앉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3%는 손해라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5%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 돈을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보고 하는 걸 많이 해봐야죠. 그렇다고 몰빵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 이럴 때는 뭐 금과 같은 거, 금통장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얼마 넣어놓고 또 외화 이런 것도 해놓고, 그렇다고 또 아예 주식시장에 빼놓을 수는 없으니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나 배당 많이 주는 은행주 이런 것들은 또 일부 좀 넣어놓고, 배당이 3%보다 더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분산을 좀 해놓으셔야죠. 이게 막 조금씩 찢어버려나?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20분 경제가에 딱 20분만 투자하시면 필요한 경제 상식들을 아시고 여러분의 경제 힌트를 얻으셔서 여러분의 절약이건 투자건 부동산이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코너가 될 겁니다. 자, 교수님께서 꼽아주세요. 오늘의 경제 원포인트는요, 바로 겨울의 터널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겨울의 터널. 이게 바로 원포인트군요.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아직 경제적인 불황, 침체가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오케이. 그 터널의 한 절반 좀 지난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좀 더 허리띠를 돌려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물에서도 그러잖아요. 절반밖에 안 남았네. 아, 그러네. 절반이나 남았네. 네. 절반이나 지났구나 생각하시면서
좀 더 밝은 희망의 쪽으로 눈을 방향을 딱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20분 경제가에서 이런 주제도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보고 싶은 경제 전문가 분들도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소개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